자, 오늘 또 내림 낚시 아주 초보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 해창만에 우리가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사자 붕어를 완전히 타작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붕어를 큰 CRL 붕어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현지에 있는 내림 젊은 친구들이 또 사자가 나온다고 좀 빨리 좀 한번 내려오시라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다가 이번에는 그냥 허탕만 쳤어요. 마리수는 뭐 양껏 잡았는데 원하는 4자 이상의 붕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낚시하는 걸 보니까 또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요거를 보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속을 하고 와가지고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완전히 한번 터득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서 좀 더 발전된 낚시 기법을 한번 사용하시는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림 낚시 이거는요, 이제 두 바늘이 바닥에 닿잖아요. 근데 이제 내림 낚시에서는 이제 두 바늘 쓰는 경우, 외바늘 쓰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먼저, 두 바늘, 요 바닥 내림 낚시, 그리고 외바늘 바닥 내림 낚시, 요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슬로프 낚시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닿는 낚시로 구분되며, 당고 낚시, 양당고 낚시, 뭐 세트 낚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의 프로들 또 아니면 이제 마루큐라든가 이런 데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뭐 당고 낚시가 뭔지, 양당고가 뭔지, 세트가 뭔지 이제 이런 개념을 완전히 정립을 하고 보시면은 완전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당고 낚시는요. 글루텐이면 글루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쓰는 포테이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마쉬 포테이토라든가 이런 단품, 요 글루텐, 뭐 딸기면 딸기, 바닐라면 바닐라, 요 단품 하나를 가지고 두 바늘에 사용하는 거, 요거를 당고 낚시라고 해요. 이걸 이제 콩알 낚시라고도 하는 겁니다. 요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단품 떡밥을 가지고 두 바늘에 사용하는데 둘 다 미끼 겸 집어 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하나로 가지고 한 가지 떡밥을 가지고 이렇게 양콩알 낚시를 쓰는 거, 요거를 당고 낚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당고 낚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글루텐. 이 글루텐은 점성이 높아가지고 집어 역할이 조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집어를 좀 같이 하고 싶다. 욕심은 있어가지고 두 바늘 다 미끼 대체 다 하고 싶다. 이럴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포테이토라든가 대립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뭐 이제 어분이라든가 이런 글루텐, 포테이토, 어분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떡밥을 브랜딩 섞어가지고 양바늘에 집어제 겸 미끼로 쓰는 낚시, 요거를 양당고 낚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고 낚시는 단품, 양당고 낚시 두 가지 이상의 떡밥을 브랜딩 섞어서 양바늘에 사용하는 낚시, 이걸 양당고 낚시. 그러면 이제 세트 낚시는 뭐냐? 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늘이 편납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윗바늘 아랫바늘. 그럼 여기에서 낚시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요 윗바늘이잖아요. 요 바늘이 이렇게 오고 이 바늘이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요 바늘에는 집어제를 쓰는 거예요. 집어제. 풀림이 좋은 거. 뭐라 했어요? 후. 바라케라 했죠. 바라케. 이 일본 사람들이 이 후란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바라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라케는 우리 한국에서 그 일본에서 만든 떡밥을 그 바라케 종류를 가지고 오면서 이걸 바라케 해가지고 그냥 바라케라고 하는 거지, 원칙은 이제 후입니다. 그래서 이건 풀림이 좋아요. 그래서 후 계열의 떡밥을 윗바늘에 써주고, 왜? 집어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끼용 떡밥을 쓰는 거죠. 이제 글루텐이나 포테이토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분도 섞고,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미끼용으로 쓰는 거. 다시 말하면, 세트 낚시는 집어제와 미끼를 따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가지고 쓰는 낚시. 이게 세트 낚시고요. 양단고, 단고는 단품. 양단고는 2가지 이상의 떡밥을 브랜딩 해가지고 두 바늘에 같이 쓰는 거. 요거를 이제 양단고 낚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쉽습니다. 이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바늘 바닥 내림 낚시. 여기서 단차는 이거 크게 주지 마세요. 3cm. 5cm에서 3cm가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3cm. 짧게 주는 거예요. 그냥 3cm, 5cm. 자, 3cm. 목줄 길이를 보면은요, 이제, 목줄이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뭐 0.3에서 0.5, 뭐 이렇게 막 주잖아요. 그죠? 아주 가늘게. 근데 이게 이제 인장력에 의해 가지고 강도가 정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일반적으로 25cm입니다. 그래서 이제 윗바늘에 사용되는 목줄의 길이를 25, 짧은 바늘을 이제 25cm로 하고, 이제 긴 바늘, 아랫바늘의 목줄을 3cm를 키우면 2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27, 30,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냥 27, 30. 그러면 이 단차는 3cm가 되잖아요. 그죠? 입질이 좋고요. 낚시하기도 편합니다. 길면 길수록 엉킴이라든가 캐스팅 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경험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중요한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내림 낚시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이렇게 배웠어요. 두 바늘 다 채비를 다 해요. 이렇게 편납 달고 바늘 달고 여기서 이제 찌맞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심 측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도 이건 설명 잘 들어요. 또 윗바늘로 여기다가 껌납 달아가지고 수심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밥을 달아가지고 뭐 단고 낚시를 하든 양단고를 하든 어쨌든 이제 두 바늘에 떡밥을 달아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찌맞춤을 삽목으로 맞춰가지고 수심 측정 요 삽목에 해가지고 낚시를 할 때 이렇게 삽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위에 여기 찌가 있어요. 그죠? 찌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찌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 편납은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심축에 있는 요 윗바늘의 떡밥이 이 아랫바늘 떡밥보다는 이게 빨리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립니다.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편납. 이렇게. 수심, 찌맞춤을 할 때 이 두 바늘을 달아가지고 바닥은 여기 있잖아요. 다 떠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바늘 무게, 요 바늘 무게가 찌에 영향을 주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자, 여기서 낚시할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윗바늘에 떡밥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 아랫바늘은 여기 누워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누워있으니까 이 아랫바늘의 무게는 찌 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바늘 무게만큼 여기 윗바늘 떡밥이 다 풀려버리니까, 이게 위로 뜨는 겁니다, 이렇게. 뜨니까, 찌 톱의 목수가 한 목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3목 찌맞춤에서 4목으로 한 목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오는 낚시 방법은 사실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3목 찌맞춤을 했을 때 요 윗바늘에 떡밥이 풀려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냥 그대로 3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외바늘 찌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때 외바늘 찌맞춤. 요 외바늘은요, 윗바늘입니다. 윗바늘 하나를 달아요. 그래가지고 찌맞춤하고 수심 측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핀을 다 달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심 측정까지 끝내가지고 3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편납 외바늘, 자, 이렇게 해서 3목으로 찌맞춤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편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껌납을 달아가지고 수심 측정해가지고 찌 스토퍼 고무를 위로 올려가면서 이게 3목에 맞췄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실질적으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뭐, 그죠? 3목대 됐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낚시를 할 때, 이 아랫바늘은, 자, 여기에서 그 편납,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바늘은 어떻게 누워있어. 그죠?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자빠져 있거나, 누워있거나, 어떻게 됐습니까? 외바늘 찌맞춤을 했잖아요. 외바늘 수심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늘은 떠있지만 않고 여기 누워있을 때는 이 찌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밥이 풀리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외바늘을 찌맞춤을 했으니까 이 바늘은 찌톱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3목이 됐습니다. 자, 바늘이 섰어요. 여기 영향을 줍니다. 자, 영향을 줬어요. 3목이야. 근데 아랫바늘이 떠있다면은 찌톱은 내려갈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게 바늘이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찌톱은 3목 그대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바늘 내림 낚시에서 찌톱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요럴 때, 요렇게 되는 바늘이 바닥에 이렇게 살짝 닿아 있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아바리 톤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턴가 그 인터넷에도 그 외바늘 그 내림 낚시가 이제 겨울에 아주 그 저활성기에 요게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낚시를 해보면은 꼬임도 없고요. 사실은 수심이 낮은 데에서는 굉장히 효력이 좋아요. 이게 낚시를 해보면 편하고. 자, 이거는요, 무바늘로 찌맞춤을 합니다. 무바늘. 자, 무바늘 찌맞춤이요. 현납. 여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3목 찌맞춤을 했어요. 3목 찌맞춤을 하고,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외바늘 달아가지고 수심 측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수심 측정을 해가지고 찌 스토퍼 고무를 위로 올려가면서 이제 3목에 맞춰가지고 3목 찌 맞춤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외바늘에서는 이
요 바늘이요.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오게. 자, 이렇게 오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슬로프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3목인데 이게 편납이 밑으로 내려오면 2목, 1목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 G스토퍼 고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7cm 정도를 과감하게 올립니다. 이렇게. 7cm를 올려버려. 그러면은 7cm를 올리면은요. 이 그 편납은 너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슬로프가 돼가지고 바늘이 여기 누워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요. 그 무바늘 찌맞춤을 했기 때문에 찌톱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삽목이 되는 거예요. 바늘이 자빠져 있으니까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떡밥이 다 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삽목이에요. 삽목. 자, 떡밥이 다 풀려도 그냥 삽목.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7cm 뭐 한 목을 주고 두 목을 주고 이렇게 해 가다 보면 이제 한 3목 정도를 줬을 때 4목 정도를 줬을 때 언제 입질이 확실하게 탁탁 끊어주면서 탁 정흡이 되고 이 윗 입술에 아래 입술 말고 윗 입술에 탁탁 걸려가지고 나오는가 이걸 보면은 요 7cm 전후가 그냥 가장 정확하게 후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3목 찌맞춤을 해가지고 했는데 2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2목. 이럴 때는요, 캐스팅을 했을 때 그 사선이 된 겁니다. 사선. 편납이 여기 와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텐션이 없어요. 이게 딱 아주 일자로 쫙 자빠져가지고 바늘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사소리를 줘가면서 다시 삽목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로프 낚시 보겠습니다. 슬로프 낚시는요, 이 내림 낚시를 배울 때 그냥 슬로프부터 배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내림을 알고 슬로프를 하면 더 좋겠죠. 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내림 낚시를 이렇게 해보면 입질이 오는데 허챔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챔질. 잡어 입질이 아니고 그냥 허챔질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그 수심 측정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위로 올려가지고 슬로프를 주면서 그 바늘에 그 정흡되면서 후킹이 잘 되도록 요 슬로프를 주어 보니까 잘 되더라. 경험에 의해 가지고 슬로프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슬로프 낚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바늘 찌맞춤을 하는 게 좋다. 무바늘. 마찬가지로 편납에 바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심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수심 측정. 이 수심 측정을 할 때는 당연하죠. 바늘 이제 달고 하는 겁니다. 바늘을 달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수심 측정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끔. 자, 그러면은, 이 두 바늘 다 슬로프가 되니까, 무바늘 찌맞춤에서 수심 측정해가지고, 이 G스토퍼 고무를 위로 쫙쫙쫙 올려가지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그, 편납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두 바늘이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G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무바늘 찌맞춤 했잖아요. 이렇게 목줄에 슬로프를 줘가지고 두 바늘을 바닥에 눕혀서 이물감을 줄여가지고 여기서 붕어가 흡입을 축하니까 바늘이 계속 쭉쭉 입속으로 쏙쏙 빨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찌의 목수가 변하지 않는 낚시 기법이다. 단차는 내림 낚시하고 똑같아요. 3에서 5cm 정도 주고요. 여기서 이제 한목,
요 1.5cm라 했잖아요. 그죠? 제가 만든 찌톱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찌를 쓰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용하는 찌톱을 재보고요. 그 길이만큼 올리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붕어 입질이 아주 팍팍 끊어주는 입질이 오는 구간을 찾아가지고 낚시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눈금씩 늘려가면서 정확한 입질 구간을 찾아 낚시하면 된다. 슬로프 낚시를 하다가 이제 물 흐름이 강할 때, 이 중통 낚시, 외통 낚시. 자, 이거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장마철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물이 좀 많이 흐르잖아요. 근데 거기 붕어가 많다는 게 눈에 보여요. 이럴 때는 물이 흐르니까 찌를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 편납의 무게를 아주 무겁게 해가지고 찌는 가벼운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편납이 바닥에 누워있고 이렇게 되게 다 밑에 자빠져 있게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통 또는 외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중통 외통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 여기에서 그 떡밥이 달려가지고 다 누워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바늘 떡밥이 다 풀려가지고 요렇게 바늘이 누워있다 하더라도 찌톱의 변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삽목 찌맞춤, 삽목 수심 측정, 삽목 이렇게 해서 찌톱의 변화가 없는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 슬로프를 조금 주워가다가 보니까 이게 입질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이 슬로프를 늘려가지고 가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편납이 바닥에 닿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편납이 바닥에 닿으니까, 요게 이제 일눈금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요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 슬로프를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노지에 갔을 때 이 목줄이 수초나, 아니면 바위가 이렇게 있거나 돌멩이가 있거나, 이 위에 편납이 닿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거 막 꼬부러져 이렇게 돼가지고 편납이 여기 닿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찌톱의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내림 낚시 그리고 슬로프를 주워가면서 낚시할 때 찌톱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낚시하는 방법. 자, 수심 측정 찌맞춤 할 때 외바늘 찌맞춤, 무바늘 찌맞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